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8일 최병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국정감사를 지금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의혹 말고 또 다른 조직폭력배 연루설이 터졌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대장동 의혹 말고 이 조직폭력배 연루설이 사실은 더 큰 핵폭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왔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그 폭로한 사진이 하나 있었죠.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장실 그 책상에 다리 얹고서 그 사진 찍고 웃어가면서 그런 사진이 있고, 옆에 이재명 지사가 서 있는 사진, 아마 그거 보셨을 텐데 해명이 필요한 사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기표 씨가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이 바로 그 다리 얹고 있는 사람이 조직폭력배다, 국제마피아파 조직폭력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걸 비롯해서 오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성남시의회 1, 2, 3대 의원하고 부의장인 박승용 씨의 아들 박철민 씨, 이 사람이 사실 확인서와 진술서를 하나 제보를 해왔다, 그러면서 공개를 해왔는데 이런 겁니다. 자기하고, 그러니까 박철민 씨하고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 등은 모두 국제마피아파 소속 핵심 조직원이다. 그리고 그 문건에 보면 이재명 지사는 2007년 변호사 시절부터, 이전 변호사 시절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들과 유착관계를 맺어왔다. 국제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공생관계였다.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사업의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20억 원 가까이 지원을 했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줄 때도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박철민 씨는 5만원권과 만원짜리 현금 뭉치 5천만원을 이 지사와 이준석 대표가 찻집에서 얘기 나오고 있을 때 이 지사 차에 실어줬다고 증언했다. 그 다음에 박 씨 친구라는 장모 씨 역시 5만원과 1만원짜리 지폐 현금 약 1억 원을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계속해서 그 김용판 의원이 읽고 있을 때 이재명 지사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사실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증인이 이렇게 자꾸 누가 질문하고 있는데 웃어도 안 되는 것이죠. 웃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웃어 넘기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뭐 이런 거 예상 못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 앞에 틀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 넘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구체적으로 그래, 돈 받은 건 안 받았다 이렇게 해도,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박승용 씨를 과연 아느냐, 그 아들 박철민 씨를 아느냐, 이준석 대표를 아느냐, 뭐 그 전에 뭐 아느냐 모르느냐 뭐 몇 가지 이렇게 문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쪽에서 이 김용판 의원이 자술서, 뭐 그 사람이 뭐 명예훼손죄로 나 고소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왔더군요. 그러면은 팩트를 저격을 하면, 그러면 자신의 결백이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오늘 답변에서 팩트로 저격을 하지 않고요, 다 그냥 웃어 넘겨가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뭉뚱그려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알고 누구로부터 어쩌고, 그 다음에 2007년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절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들과 유착관계고 뭐 소개받고 커미션, 그러면 국제마피아파를 아는지, 그 원로 선배 중에 아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본인이 따져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뭐 알긴 알지만 얼굴 정도만 안다든지 이렇게 해서 팩트로서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격 안 하고 질문하는 동안에도 웃고 어허허 이런 식으로 웃었습니다. 웃고 나중에 뭉뚱그려서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 이래서 뭐 면책 특권이 있으면 안 된다는 동문서답이죠. 무슨 얘기냐? 팩트로 답변했다가는 나중에 그 반격이 또 올 것을 예상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다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인상만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 지사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은요, 이번에 김용판 의원이 처음 제기한 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장기표 씨가 폭로한 거 보면 시장실 그 책상 위에 다리 얹고 사진 찍은 사람,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름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국제마피아파 누구 뭐 이렇게 이름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에서는 당시에 이게 열린 시장 뭐 이런 그 이벤트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열린 시장실이라고 해서 와서 시장 자리에 한 번씩 앉아보고 사진 찍는다, 뭐 그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그런데 거기에 왜 뻔히 조직폭력배인 걸 알면서 들였다? 이것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거기 온 어떤 건방진 사람이 시장이 옆에 있는데 그 시장 책상 위에 다리 얹고 사진 찍습니까? 저는 조직폭력배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직폭력배라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하고 막역한 사이가 아니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재명 시장이 만약에 당시에 대권 꿈이 있었다면 절대 그런 사진 찍지 않죠.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열린 시장 이벤트기 때문에 뭐 조직폭력배가 거기 들어와서 찍었다? 얘기가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공방이 벌어지겠죠. 여하튼 열린 시장실이든 뭐 이벤트든 무슨 이벤트든 간에 여하튼 조직폭력배의 한 사람이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이 성남시장실에 가서 시장 책상 위에 다리를 얹고 그 옆에는 시장이 서 있었고 사진을 찍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버스라고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했던 곳이죠. 여기서 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2007년에 무허가 경비업을 하는 T사가 종합시장파, 이게 성남시에 있는 그 폭력배들 조직인 모양입니다. 조폭. 종합시장파와 국제마피아파가 분당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보안 용역 업무를 빼앗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보안 용역 직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이 폭력 행사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의전 비서, 이 사람 김모 씨인데 이 사람이 가담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가담했다. 가담해서 여기서 뭐 징역 뭐 얼마에 집행유예 얼마 뭐 이걸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는 설명을, 자, 그 사람은 그냥 그 폭력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사법농단입니다. 왜 그러냐? 조직폭력배들 싸우는 현장에 있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만약에 내렸다? 그 사법부 문 닫아야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사법부를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았다고 한다면, 자, 이 부분 규명돼야 되겠죠. 지금 본인이 조폭에 연루됐다, 조폭들하고 친하다, 이것뿐만 아니고 본인 주변에 있는 의전 비서관 같은 사람도 조폭에 연루돼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지사 주변 상당수 사람들이 조폭에 연루돼 있는 것 아니냐, 조폭에 둘러싸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 부분에 관해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법부 판결이 잘못됐다 이 얘기죠. 판결이 잘못됐으면 재심 청구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재심 청구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징역 얼마에 집행유예 얼마 이렇게 받고서 그냥 있습니까? 얘기가 안 되죠. 또 하나, 제가 이게 오래된 일이라고 그랬죠.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은 다 아실 겁니다. 2018년 7월 달에, 원래는 2017년 7월 달에 이 첫 보도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정치인과, 그러니까 조폭과 권력이라는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1년 뒤에 조폭과 권력,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이라는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다시 또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폭의 연루 의혹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그쪽 캠프에서 이 보도와 관련해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가 갑자기 취하를 합니다. 이미 다 의혹이 벗겨졌기 때문에 취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혹 벗겨진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취하를 합니다. 그건 또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정치인이 본인과 연관된 조폭 연루서를 보도한 곳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다가 취하했다? 그것도 이상한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내용에 보면 또 이런 것도 나옵니다. 2007년 국제마피아파 1차 공판에 참여한 변호사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재명 변호사다. 이것도 또 그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박철민 씨의 사실 확인서라고 하는 부분에도 2007년에 국제마피아파 사람들하고 이재명 변호사가 굉장히 친했다, 유착관계였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2007년에 국제마피아파 1차 공판 이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이재명 변호사다. 자, 여기에 지금 나온 이재명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본인과 그 주변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심지어 유동규 씨 연루설도 있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 직접 간접으로 조폭과 연루되어 있다. 성남시에 있는 조폭과. 이 부분은 물론 법률상으로 보면 조폭과 가깝다든가 조폭에 연루됐다고 해서 처벌하는 조폭 연루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검증받는 과정에서 조폭과 친한지 여부, 그리고 조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조폭과 상생관계였는지 여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증을 받아야 되고, 김용판 의원이 얘기했듯이 바로 조폭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이 또한 검증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제마피아파라는, 성남시에 있는 국제마피아파라는 그 조직폭력배 요원들과 과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련이 없는 것인지, 관련이 있다면 어느 정도나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오늘이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오늘부터 내년 3월 9일 대선이 있을 때까지 대장동 개발은 대장동 개발대로 굴러갈 것이고 조폭 연루설은 조폭 연루설대로 굴러갈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 부분에 관해서 뭉뚱그려서 다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고 그 조폭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폭 원로라는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요구한다고 해명할 건 아니고요. 앞으로 아마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뒤에는 이에 관해서 수도 없는 질문을 받을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 오늘은 신호탄이다. 오늘 국정감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